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뽀돌맨 향로입니다. 와. 우선 저부터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파일럿 프로젝트 과제를 여러분들께 한번 내드렸는데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10분인가 11분 정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분 3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기로 했어가지고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 주 근황 그게 단가요? 그리고 지금 그 넉스트 JS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그치. 예, 쇼핑 맞아요. 상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SEO 때문에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계속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쵸. 사실 그렇게 신기술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안 쓰던 거 배우면서까지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상황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넉스트 JS와 신입 파일럿 프로젝트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워치 알람이 몇 개 있는데 근데 거기서 체크 안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기도 하고 클라우드워치 알람이 실제로 이제 메시지 받아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친절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 각각의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AWS 아는 사람이 아는데 아예 모르는 분들은 봤을 때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지?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클라우드워치 알람 정리하는 작업을 좀 했었고 이제 메시지 내용 중에 일부를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한글로 전환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다, 이거 확인했네라는 거 알 수 있게 좀 메시지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고 아예 그래서 클라우드워치 알람이랑 SNS 람다 쪽을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거랑 더불어가지고 저희 이제 APM 쪽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솔루션들 지금 이것저것 대시보드랑 APM 쪽 도구를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데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최대한 대시보드 꾸며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사실은. 좋은 시니어라. 네, 좋은 시니어. 사실 이 주제가 되게 공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공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주제죠. 그 소통님이 쓰신 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링크 드리겠습니다. 뭐야, 예. 기술 블로그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보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랬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시니어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는 게 네. 기술적인 리딩, 뭐 업무적인 리딩, 생산성의 우위, 그리고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력,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를 다 갖춘 시니어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팀에서 그런 누군가 시니어를 해주길 바라고 시니어가 들어오길 바라기보다는 그냥 팀 자체가 발전하는 방향을 모델로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글의 논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이 글은 기억이 나거든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안 길어서 지금 읽어보셔도 돼요. 시니어에 대한 우선 이제 개발자로서 개발 쪽 시니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을 우선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리딩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A 회사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좋은 어떤 시니어일 수도 있는데 B 회사에 가면은 좋은 시니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그런 리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술적인 파트보다도 영업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니어가 뭔지를 정의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니어, 그리고 뭐 난제 해결도 그렇고요, 생산성 우위도 그렇고요. 시니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 이게 있다고 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시니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활동 영역에서 시니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시니어에 대한 그런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회사에 갔을 때도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회사마다 또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시니어뿐만 아니라 그냥 개발자나 뭐 회사원으로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이미 기술적 숙련도가 충분한 팀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리딩하고 매니징할 수 있는 시니어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곳에 똑같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이 가서는 시니어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기타 팀원들이랑 똑같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혹은 지금 어떤 팀은 업무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정산이나 혹은 이제 회계나 물류나 이렇게 업무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 속해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뛰어나서 그쪽 업무 도메인 잘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도메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랑 소통이 안 되고 그 도메인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안 돼서 정확히 설계를 뽑아낼 수 없고 좋은 기술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맞아요. 어떤 곳은 조금 이제 오래 일했던 주니어지만 그 회사에서 그 팀에서만 3, 4년, 5년씩 일한 분들이 있어서 도메인은 이미 다들 충분히 알고 있고, 근데 그 도메인을 들었을 때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주니어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있을 때 풀어줄 수 있으니까 예. 기술적인 또 전문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각 팀 혹은 각 회사마다 원하는 시니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하는 시니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상황에 맞는 좋은 시니어만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좋은 서비스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은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왔을 때, 저희 회사는 지금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당장 제품을 며칠 만에 이렇게 제작해서 출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당장 맞아요. 기술적으로 네. 빠르게 쳐내는 생산성이 좋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니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마다 다르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인가,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마다 이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든 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혹은 그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맞아요. 없어. 제가 처음에 인프런 간다고 했을 때 여러 수많은 이제 회사의 임원분들이 또 면담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들었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지금 딱 기억나는데, 호돌매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회사의 크기마다 원하는 시니어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은 이제 도메인을 잘 설계하고, 그리고 아키텍처 잘 설계하고, 이제 클린한 코드, 그리고 이제 좀 견고한 구조,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대비해서 좀 확장성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한 반면에 완전 초기 스타트업은 확장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빨리 MVP를 어떻게든 찍어내서 시장에서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BM이 이게 통하지 안 통하지를 해야 되니까 그날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기능을 어떻게든 런칭을 해야 되니까 뭐 무조건 일단 찍어내서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게 또 필요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향로님은 역량이 완전 초기 스타트업에 걸맞는 역량은 조금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나서 그 회사가 근데 진짜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검증이 됐고,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더 확장성 있게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때 향로님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 같고, 그 초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야 되는 단계에서 빨리빨리 이제 찍어내야 되는 단계에서는 향림의 역량이 그렇게 발휘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호돌맨님이 얘기하신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느낌이네요. 뭐 형님이 딱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맥락 자체는 예, 제가 얘기 드렸던 거랑 같습니다. 사실 어떠세요? 저도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만 항상 다녔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코드, 뭐 더 좋은 구조, 이것만 계속 고민했지. 진짜 작은 스타트업은 그런 거 고민할 시간 없잖아요, 사실은. 막 회사가 한 달, 두 달 뒤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인프런 선택할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똑같은 시드머니만 받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그래도 인프런을 고를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됐으니까 이제 MVP로 찍어내는 거는 안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인프런에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증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MVP를 찍어내야 되는 단계를 한 번 더 찍먹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근데 시리즈 A 뭐 혹은 시드머니만 받은 회사에서도 제가 충분히 조금 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 영역들이 많은데 그 영역을 빠르게 배워가지고 제 거 회사에 필요한 걸 빨리 채워야 되는 거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저는 그 호돌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저랑 호돌맨님이 같은 팀이었을 때 마지막 팀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저랑 이제 호돌맨님이 팀장님을 3분 만났는데, 첫 번째 분은 지금 이제 호돌맨님이 계신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영아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그 팀장님이신데, 그 팀장님 보면서 제가 이제 시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저런 면이 있구나를 많이 생각했던 게, 팀원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좀 루즈한 일들, 흔히 말하면 좀 뒤치다거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거의 다 하셔가지고 그 팀원들이 제일 생산성이
싶은 일만 할 수 있게, 나머지 좀 진짜 흔히 누가 말하면 좀 안 좋게 말하면 잡일 같은 것들을 사실은 다 쳐내 주셔가지고 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인데 하기 싫은 일을 남들한테 미루는 건 아니고 그거를 남들이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팀장이고 내가 이제 시니어니까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시니어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들을 팀원들한테 다 몰아주고, 그게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도 제가 많았던 이제 팀장님들 많지만, 저는 이제 그때 뭐 배민에 있을 때만 팀장님들 6분을 만났으니까 그 6분들의 팀장님들 중에서도 저분의 저 모습은 꼭 배워야 되겠다 했던 게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시니어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각형 모양을 모두 다 만족하는 시니어는 없지만 어떤 시니어든지 배울 모습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좋은 시니어를 만나야 된다에 대해서는 100%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시니어 분들의 갖고 계신 장점들이 한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흡수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팀장님은 좋은 시니어가 아니었는데 배울 게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되게 좋은 시니어였는데 본인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팀원들한테 양보했다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쵸? 네.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그 전부터 이제 또 생각하던 부분이 있는데, 좋은 시니어는 물론 이제 환경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팀원들이 좀 어떤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 그런 도전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니어의 역할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시니어의 신호는 되게 명확한데, 예.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좀 좋은 시니어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막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좋은 구조를 만들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것만 하고 이미 우리 팀에 부족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혹은 뭐 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다 별로 지금 다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 것만 딱 이렇게 MSA라고 딱 이렇게 막 자기 것만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건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팀원 전체가 다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것만 괜찮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팀원 전체의 생산성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남들이 다 싫다고 하면은 싫은 거를 본인이 가져와야지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가혹한가? 근데 이게 되게 그 좋은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인가, 좋은 개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답을 쫓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시니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도 좀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시니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본인이 네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스프링 프로젝트 구조만 예쁘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해보면은 이제 좋은 시니어는 아닌데 좋은 개발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개발자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좋은 개발 시니어로 도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호돌매님이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개발자가 진짜 딱 그냥 코드만 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사실 100%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동의합니다, 100%.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코드만 짜는 사람이 개발자잖아요. 그러면은 코딩을 외주를 주자. 그쵸. 네. 코드만 짜면 되는데 왜 정규직으로 뽑을까, 왜 회사의 구성원으로 뽑을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개발자로서의 어떤 일부분 역할에 대해서 좀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저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개발 잘하는 사람은 좋은 시니어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개발을 잘 하시고, 당연히 그분들은 또 주니어 때 혹은 미드레벨일 때 진짜 날아다니셨을 거거든요. 완전 장풍 쏘면서. 근데 시니어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팀원분들에게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전체의 생산성이 KPI가 되는 거지, 나 혼자서 어떤 프로젝트를 뭐 해냈다, 어떻게 좋은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게 시니어의 KPI가 아닌 순간이 오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떤 스타트업 사례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개발 팀장님들한테 내려진 KPI는 하나밖에 없었대요. 좋은 개발자를 얼마나 이제 충원을 했느냐,
만 KPI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 찾아다니고 예, 예. 이제 주니어는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팀의 개발 인력들의 퀄리티와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KPI로 잡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시니어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적으로 낮은 사람을 시니어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방패막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멘트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니어 개발자들에 대한 변론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의 좋은 성장의 기회는 주니어 분들과 미드레벨 분들한테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좀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시니어가 좀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연봉 높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단련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일단은 뭐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에는 좋은 시니어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상황과 장소마다 그 사람은 좋은 시니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쵸. 예, 저도 이거죠. 동의합니다. 좋은 시니어였던 사람이 안 좋은 시니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좋은 시니어가 좋은 시니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겠네요. 개발자도 비슷하다. 시니어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그치 맞아요. 제가 예전에 면접 보면서 느꼈는데 기술 면접 보면 연구소 출신 분들도 면접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거가 느껴지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하는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개발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획이나 디자이너나 영업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기술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해 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서비스 하는 쪽에 있다 보면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계신 분들이 이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직군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그때 뭐가 문제였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잠깐 멈추고 이걸 해야 된다. 혹은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힘든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갈 수 있다. 혹은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기다려달라. 혹은 CS 응대를 이렇게 해달라. 고객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순환해서 해달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로지 엔지니어들끼리로만 소통을 해온 사람들은 사실 서비스 회사의 그런 측면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럼 반대로 그분은 연구소에 있을 때 되게 좋은 개발자였겠지만 서비스 회사로 오면은 그분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같이 일하기 되게 어려운 개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접 때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랑 맞지 않는 그냥 서비스 회사에서 필요한 개발자 롤과는 맞지 않는 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서비스 회사에 계셔서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 되는데 기술적으로 완전히 딥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역량이 또 부족하신 분들은 또 연구소 집단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라고 하기에는 그때그때 너무 달라서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라고 참 조언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서비스 개발하는 회사에 가려면은 무조건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을 잘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반대로 요거를 이제 위기는 기회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의 어떤 상황을 잘 이렇게 물어서 어떻게 해서든 잘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니어를 좀 그러니까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은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렇게 어필을 하고 혹은 잘 갈고 닦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제 지원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합격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도움님은 혹시 뭔가 원하시는 그런 시니어?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시니어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분처럼 시니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워너비 시니어 분이 계셨나요? 어떤 특정인을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수많은 시니어들을 만났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뭐 배민에 있을 때만 해도 워낙 많은 시니어 분들과 또 이제 시니어로서의 또 임원까지 가신 분들까지 계시니까 그분들 상황 그때마다 이제 점검하듯이 이렇게 그분 빙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대표님이시고 전 CTO이신 범주님을 좀 많이 떠올리죠. 아무래도 범주님이 그때 무슨 얘기했더라? 범주님이 그때 어떻게 선택했더라? 범주님이 그때 그만 얘기하세요. 자를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시고 대답을 해주시네. 그렇게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다. 네.
준이 알겠습니다. 요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편집 슬럼프? 편집 슬럼프는 아닌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제가 6시에는 항상 집에 오거든요. 밖에 있다가도 친구들이랑 네네. 놀다가도 6시에는 항상 집에 와서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음. 보통 한 11시쯤에 일단 1차 마무리가 되고 월요일 저녁에 뭐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더 수정할 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더 수정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이제 딱 공개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일요일 날 6시에 뭔가 집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 약간 압박감 그리고 약간 뭔가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걱정? 약간 이런 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숙제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숙제가 있으니까 이게 저 어렸을 때 학원 갈 때도 그랬거든요. 학원 가기 한 몇 시간 전부터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편집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건데 이때부터 시간을 비워야 된다. 딱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있네. 이제 호돌매님은 루틴한 생활을 어울리지 않는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학원도 그만뒀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맨날 같은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학원 안 간다고 이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만뒀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이 DNA에서 꾸준충의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꾸준하게 뭔가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대단하게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결국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걷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스트레스 받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나의 일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꾸준충 분들처럼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호돌맨이 꾸준충까지 되면 거의 뭐 천하무적 아닌가요? 호돌맨 근데- 최대 네. 허들이잖아요. 네, 꾸준충. 발목 잡는 거잖아요, 그게. 회사 나가는 거 이외에는 뭔가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어요.